영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은 안 한다. 제가 설계사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데 안 해요. 고모여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야인 시대에서 살았던 분 한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AIA 생명보험에서 지금 세일즈 매니저로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함태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이제 공채 직무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직무가 하나 있어요. 보험 영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어떤 거를 준비하셨어요? 계속 보험 영업만 하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좀 그 정계에 진출해서 오. 국회 쪽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네. 좀 준비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쉬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저에게 보험 영업을 제안해줬던 친구분이 있어서 네. 그분의 제안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 저희 이거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부감이 먼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들었죠. 드셨어요? 친구인데 네네. 내가 뭐 보험은야. 영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은 안 한다. 그리고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또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보험에 직접 대인 적이 있거나 네네네.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자, 사실 앞에 질문들은 약간 좀 떡밥 같은 거였고요. 네네네.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보험 영업하면 네. 처음 수입이 장난 아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 건 맞습니다. 오. 근데 보험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번다라는 것은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반 직장인들처럼 적당히 벌고 또 적당히 시간 자유롭게 쓰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그 팀장님 선배님들 중에 레전드는 한 이 정도까지 내가 봤다. 그러니까 들은 거 말고 진짜 만나봤다. 저희 보험회사 내에서는 상위자의 월급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팀원들 건 제가 볼 수 있는데 제 위에 건 볼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제가 직접 수치를 본 건 아닙니다만 그거를 우연찮게 본 다른 선배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1억이 조금 넘는. 월급이요? 네. 월급 1억이 좀 기본적으로 그 영업을 필드에서 하실 때는 네. 출퇴근 시간이 전혀 없으셨나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네. 다른 지점은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데도 많은데, 네. 저희 팀은 네. 네, 세상 없어도 아침 7시까지는 출근해야 됩니다. 어이구. 네. 평일날 5일 네. 내내 무조건 7시까지 출근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퇴근 시간은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 일이 있으면 좀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시면서 네. 어떨 때 가장 뿌듯하셨어요? 좋으셨어요? 다른 분들이나 특히나 고객들이 네. 저한테 보면 뭐 월급을 많이 받거나 네. 어디 가서 상을 받거나 이런 보람을 느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병원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 있죠. 네.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신다거나. 근데 그럴 때 가서 걱정만 해드리고 위로만 해드리는 어떤 그런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여러 가지로 병 치료하는 데만 사실 신경 쓰시기에도 굉장히 네네네.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뭐 서류 처리부터 병원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옆에서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고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치료 잘 받았다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사실 저는 가장 뿌듯하죠. 그래서 지금 팀장 된 지금도 영업을 하고 하긴 하지만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고객님들 보험금 청구하시는 그럴 때는 무조건 찾아가서 같이 얼굴 보고 인사드리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고 조금 어려웠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사실 처음이 가장 힘들었죠. 무슨 일이든 처음이 가장 힘들었을 네. 거라고 하지만, 내 편일 것 같은 친구들이 보험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맞아요. 나는 가입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편히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갑이 돼서 아, 네. 막상 아픈데 네. 주변에 뭐 도움 받으려고 둘러보니까 설계사가 너밖에 없더라. 미안했다. 난 미안했다.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또 예전보다 오히려 더 돈독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뭐 어려움이나 뭐 직무로서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는 사기꾼이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 고객님들한테 칭찬도 듣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보험 설계사가 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쪽에서 아픔을 갖고 계신 어, 고객님들을 소개받고 갔을 때는 보험 영업을 6년을 넘게 했는데도 네. 정말 청성같이 안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멋있네요. 저요? 네. 네. 저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는 사람은 너무 매력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해 준다는 게 하도 강한 질문들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상관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민감합니다. 네네. 네, 일단 뭐 오케이. 말씀해놓고 네네네. 보험 영어라면 대략 얼마 정도가 본인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뉴스를 혹시 심각하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기사가 떴죠. 네. 그 보험 설계사들 수수료를 1200%를 안 넘기는 법안을 네. 내놓겠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원래 받던 수수료는 1200%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10만 원짜리 하나를 가입한다. 한 달에 내는 보험료로 1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한다 그러면 사실 수익상으로 훨씬 많은 금액이 설계사한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가적인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네네. 이 분이 1년간 보험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선지급으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지급으로 줘요? 네 그렇게 유지만 보면 2년 끝나면 그러면 뭐 끝 예.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설계사들이 보통 성장이 없죠. 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대표님이 제 고객님이다라고 치면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주지 못하면 이 주변 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서 명함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내 보험사랑 네. 그다음에 외국계 보험사랑의 어떤 일할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할 때 차이는 사실은 뭐 저희가 느끼기에 네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력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AI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 토트넘 네. 구단을 후원하고 있는 게 있어서 손흥민 선수 때문에 또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 효과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떠올랐는데요. 네. 제가 설계사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데 안 해요. 고모여가지고 막 떠올랐어요. 보통 가족 중에 한 명씩은 다 네. 한 명씩은 다 고객님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고객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B2B 고객들, 그렇죠. 대형 고객들의 갑질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고객님들도 있죠. 갑질하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설계사한테도 그런 고객님을 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쵸. 네. 왜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영업 중에 술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의외로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술을 먹긴 먹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네네. 오늘 술 한잔 먹자 이래서 먹는 거지. 바꿔서 생각하면 저희가 네네. 이제 미래 자산을 얘기하고 네. 건강을 얘기하고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안 맞거든요. 요거 뇌출혈 술 갖고 영업하는 진짜 의외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오늘 컨텐츠는 사실 오해를 조금 해소시키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건 취업 말고 미리 사신 선배 입장에서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나이가 어려가지고 선배라고 할 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남들의 시선이나 편견 또 뭐 이런 대학 나오고 이런 과 나왔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혹은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이건 싫어하시니까 네. 부모님의 뜻 물론 부모님의 뜻은 무조건 받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네네.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항상 응원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험 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취업 톡톡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희망할지 밑에 한번 댓글 쭉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